레이저 포인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종입니다. 먼저 레이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헬륨 내용 레이저에 대해서 그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레이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란 무엇일까요? 레이저는 줄임말인데요. 다음과 같은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유도 방출 광선 증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유도 방출이 핵심인 것이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정의가 뭐냐 하면 원자나 분자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뽑아내는 광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광선과의 레이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레이저광은 직진성을 갖고 있어서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 색이 다양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단색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비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을 띠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단색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코히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히런스라는 것은 발생되는 빛의 파장과 그의 마루와 골이 일정하다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자연광과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코히런스는 위상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는 어떻게 제공하게 될까요? 헬륨 내용 레이저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이저는 유도 방출과 밀도 반전에 의한 결과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먼저 레이저의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도 흡수 과정인데요. 다음과 같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는 다음과 같은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준위의 전자는 존재할 수 있고요. 이때 만약에 이 에너지 차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전자가 들떠서 다른 상태의 띠에 전자가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익사이티드 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유도 흡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발 방출이라는 과정은 들뜬 전자가 다시 가라앉게 되면서 그만큼의 에너지 차를 가진 광자를 방출하는 것을 자발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10의 마이너스 8초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유도 방출 같은 경우가 이제 레이저의 핵심인데요. 만약에 전자가 들뜬 상태에 존재하게 되고 그 주위에 광자가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광자가 지나가게 되면 이 전자를 안정화되도록 유도하게 되고요. 이때 나오는 빛이 원래 진행하던 빛과 동일한 코히런스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유도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내용 레이저의 구조와 그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에 거울이 존재하게 되고 가운데는 유리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유리관 안에는 헬륨과 네온이 들어있게 되고요. 이때 이 양쪽 거울은 한쪽은 완전히 반사를 하는 부분이고 한쪽은 부분적으로 투명한 상태입니다. 먼저 여기에 에너지를 주게 되어 헬륨이 들뜨게 됩니다. 헬륨은 다음과 같이 헬륨이 들뜬다는 건 헬륨 안에 있는 전자가 들뜬다는 말이고요. 헬륨에 있는 전자가 이원에서 E3로 들뜨게 됩니다. 이때 헬륨이 네온과 충돌 과정을 거치게 되면 헬륨에 있는 전자는 안정 상태가 되고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네온의 전자를 이온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뜨게 된 전자는 어, E2라는 에너지 상태와 비교가 되게 되는데요. 기존과 같은 상태였다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자는 E3보다는 E2에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E3의 에너지를 가진 헬륨과의 충돌로 인해서 전자가 직접적으로 E3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N3에 있는 전자의 수가 N2에 있는 전자의 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밀도 반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밀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E3에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되겠네요. 이때 큰 특징은 E2와 비교했을 때 E3는 준안정 상태라는 것입니다. 준안정 상태에 있는 에너지 준위의 전자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8승초의 시간만큼 빠르게 떨어지진 않고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E2에 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8승초로 안정화되게 되고요. 이렇게 밀도 반전의 과정을 통해서 들뜬 전자의 수가 많이 존재하게 될 때 여기에 이제 광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광자가 지나가게 된다면 유도 방출 과정을 통해서 전자가 E3에서 E2로 안정화되게 되고요. 이때 안정화되면서 방출하는 광자는 전에 지나가던 빨간색의 광자와 같은 파장 그리고 위상을 가지게 되는 코히런스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코히런스한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리관 안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헬륨이 들뜨게 되고 들뜬 헬륨이 네온에게 에너지를 전달하여 밀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밀도 반전이 일어난 전자에 빛이 지나가게 되어 코헤런스한 유도 방출 과정을 통해서 코헤런스한 빛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초기에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옆에 있는 거울에 의해서 반사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방향이 삐뚤게 이렇게 있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반사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축적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거울면과 수직한 이 빛만이 이 거울과 여러 번 충돌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부분적으로 투명한 거울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즉 한쪽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코헤런스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레이저 빛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 나타나는 코히런스라는 성질은 에너지에 의한 밀도 반전, 그리고 자발 방출 후 유도 방출에 의한 결과이고요. 직진성은 거울에 의한 축적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헬륨 내용 레이저에도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장점은 매질에 손상이 없다는 점과 열교환이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매우 비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크기도 커야 되고 냉각과 정렬이 매 사용할 때마다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매우 작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네, 반도체란 상온에서 전기 전류율이 구리와 같은 도체하고 유리와 같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을 말하게 되는데요. 전자가 안정할 때 존재하게 되는 밸런스 밴드와 전자가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위치하게 되는 컨덕션 밴드가 있고요. 이 사이에 밴드 갭이 있는데 어,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밴드 갭이 상당히 길어서 전자가 들뜰 수 없고요.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거나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갭이 적절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도체로서, 어떨 때로는 도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P-타입 도핑과 N-타입 도핑이 있습니다. P-타입 도핑 같은 경우에는 포서티브 도핑으로 양공을 추가하는 경우인 건데요. 원래 존재하던 이 실리콘보다 전자가 하나 더 적은 붕소를 추가하여 양공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양공으로서 반도체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N타입 도핑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도핑으로 전자가 하나 더 많은 물질을 넣어서 남는 이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P타입 도핑된 반도체와 N타입 도핑된 반도체를 붙여놓게 된 것을 저희는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바이어스는 큰 특징을 가지는데 전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한다는 특징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저희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요. 다음과 같이 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면 P타입에서는 양공이 이동하게 되고 N타입에서는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서로 양공과 전자가 교환되면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서로 교환될 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빛의 형태로 발산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한 것이 LED인데요. 이 아까 말했다시피 PN 접합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광저와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레이저는 헬륨 네온 레이저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먼저 위에는 헤빌리 도핑된 P타입 반도체가 존재하게 되고 아래에는 헤빌리 도핑된 N타입 반도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각각의 반도체는 굉장히 헤빌리하게 도핑되기 때문에 디제너레이티드 도피들 즉 축대 반도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대 반도체에서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P타입에 있는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위치하고 N타입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인 선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선이 바로 페르미 준위입니다. 이 페르미 준위란 전자의 존재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구간입니다. 이보다 에너지가 높은 양공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고 이보다 아래에 있는 에너지가 작은 전자 N타입 반도체 전자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순방향 다이오드를 만들고 전류를 흘러주게 된다면 P타입 반도체에는 양공이 공급되게 되고 N타입 반도체에는 전자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N타입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P타입 반도체에 있는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는 P타입 반도체에 있는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N타입 반도체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반전 분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전자는 P타입 반도체에 있는 양공의 존재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P타입 반도체에 있는 거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P타입 반도체에서는 양공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니까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N타입 반도체에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니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N타입 반도체에서 이제 P타입 반도체로 전자가 이제 유도 방출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여기 빛이 지나가게 되면 이 전자가 P타입의 양공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똑같이 빨간색 빛과 코헤런스한 빛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유도 방출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존재하는 액티브 리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도 방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P타입에 있는 양공과 그 N타입에 있는 전자가 밀도 반전을 통해서 교환되게 되고 이때 코헤런스한 빛이 유도 방출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울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클레비드 서피스드 미러라고 코팅을 얇게 해놓게 되는데 이 코팅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서 축적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레이저가 출력 세기의 상관계를 보게 된다면 전류를 조금 이 트레스 홀드보다 더 적게 주게 된다면 자연 방출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오는 빛이 LED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파장 분포가 굉장히 뾰족하지 않고 넙대대한 모형을 볼 수 있고요. 이 트레스 홀드를 넘어가는 전류를 주게 된다면 이때부터 유도 방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서 코헤런스한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레이저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뾰족한 전류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조금 더 뾰족하게 되면서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되게 된 반도체 레이저는 큰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까 코팅을 해줘서 하는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직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직광 렌즈를 설치하여서 빛이 직진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레이저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산업 부분입니다. 레이저 커팅기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같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절단, 천공, 용접 등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용인데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암 치료나 피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식 중에 하나가 라식 치료인데요. 이건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각막을 평평하게 깎아낸 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볼록하게 깎아주고 다시 각막을 닫아서 어, 우리 눈의 시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군용으로도 사용되는데요.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 실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달과 우리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달에 담과 같은 반사판을 설치하고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구해낸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담과 같은 많은 과학 실험실에서도 지금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